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 씨 살해 용의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박 씨를 살해한 주범 리모 씨를 현지 시각 어제 체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포인 리 씨는 검거 당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씨는 지난 7월 중순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웬치에 감금돼 폭행과 고문에 시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의 시신은 프놈펜의 한 사원에 안치됐고 지난달 20일 부검을 거친 뒤 화장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 씨의 유해는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유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앞서 박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3명은 현지에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리 씨가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가 이번에 검거된 겁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리 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등 현지 당국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시아누쿠빌의 범죄 조직 은신처를 급습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압수합니다. 조직원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에 쓴 도구들입니다. 이곳에서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17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국내 식당, 중소업체에 단체 예약이나 용역 계약을 한 뒤 고가의 물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했고 물품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 소상공인 15,000여 명으로부터 약 35억 원을 챙겼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7월부터 현지 카지노 첩보 활동으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디지털 기록을 추적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한 코리아 전담반이 이달 중순 출범한 뒤 사흘 만에 현지 경찰과 공조로 현장을 급습해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붙잡힌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현지 범죄 총책도 쫓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 대상 스캠 사기와 감금 등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 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 등 관련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초국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 그룹과 자회사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과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 스캠 조직 총책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를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5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검사 사칭 금융 사기부터 코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의 관공서 노쇼까지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의 중심엔 북언이라고 불리는 중국 국적의 40대 총책이 있었습니다. 총책 아래 조직원만 200여 명, 한국인 하부 총책과 실장, 팀장으로 나눠 마치 기업처럼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신입을 데려올 경우 한 명당 한 달에 $600를 지급하고 모집체까지 따로 둬 규모를 빠르게 키웠습니다. 범행에 성공하면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범행을 독려했고 교육팀까지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에 있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보내 신종 사기 수법도 배우게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조직에게 당한 피해자만 110명, 피해액은 94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를 신속히 확인해 기소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찰은 주범이자 총책인 북언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조직원들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보낸 정황을 확인하고 계좌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폭행과 감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들. 미국 법무부는 이 범죄 단지의 배후로 중국 출신 천즈가 설립한 프린스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자고 있으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전기충격기로 찢어버리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범죄 수익 등을 통한 천지의 자산이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88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남미 마약왕에 맞먹는 규모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불법성을 확인하고 19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파악한 천지의 최대 수입원은 온라인 사기. 캄보디아에만 범죄 단지가 최소 10개 있는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전화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강제로 사기를 벌이는 구조입니다. So maybe you owed $4,000 US, you're sold to another compound, you now owe 10,000. 더 타임스는 또 천지가 캄보디아 정부는 물론 중국 정보당국과 연계돼 있다며 미국 검찰 공소장에도 중국 당국자에게 준 막대한 규모의 뇌물장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0년 이후 천지는 미국과 영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 진출은 실패했지만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에 입성했고 집과 사무실 건물을 사들였는데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자산은 현재 영국 정부의 제재로 동결됐습니다. 프린스 그룹 측은 자산 동결이 위법적이라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배 중인 천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서울 강남의 은행 창구. 한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직원에게 통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 남성 투자 사기 조직의 인출책이었습니다. 1년 뒤 이번엔 또 다른 인출책이 지급 정지된 계좌를 풀러 은행을 찾았다가 잠복 경찰관들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이 사기 조직은 지난해 초부터 1년 반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200명 넘는 피해자가 모두 200억 원 가까운 돈을 잃었습니다. 범행엔 전형적인 돼지도살 수법이 쓰였습니다. 해외 유명 금융회사 4곳을 사칭해 SNS로 접근한 뒤 무료 주식 분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가짜 투자 앱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준 뒤 재투자 또 재투자를 유도하다 신뢰가 두터워졌을 때 한 번에 큰 돈을 빼돌린 겁니다.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조금씩 피해금을 늘린 다음에 한 번에 싹 들고 사라지는 겁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투자 사기, 단기간 고수익, 수익률, 원금 보장 같은 표현이 있다면 꼼꼼히 봐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에서는 몇 배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이런 광고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앱마켓에 정식 등록된 투자 앱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다운로드 횟수가 적으면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한 남성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체포 시간은 아까 압수하고 같이 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 사기단 총책입니다. 일당은 이 50대 총책 지휘 아래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사기 행각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가까이 이어졌고 확인된 피해자만 220명, 피해 금액도 400억 원이 넘습니다. 조직 운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콜센터 팀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면 다른 팀이 투입돼 자금을 관리하며 가상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현금화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팀도 별도로 뒀습니다. 총책은 친형과 조카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조직을 꾸렸습니다. 지급 정지가 쉽지 않은 청각장애인 명의의 통장을 범죄 수익금을 보관하는 이른바 안전계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총책 지시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당했던 조직원이 탈출한 뒤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41명 가운데 26명을 검거했고 나머지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판매한 100여 명도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7억 8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